사회적 이슈. 그 세종은 사회적인 이슈도 물어보고 그래서 충남 교육 정책을 주로 물어보더라. 그 사회 이슈를 물어보는 경우도 뭐 이제 세종 같은 경우 그렇고 세종은 지금 약간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은 보고서에서 사실은 충남만의 특징이 있죠. 충남만의 특징이 있는데 충남의 보고서 문제는 좀 특수한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기획보고서 형태로 대부분 나왔습니다. 기획보고서 형태로 나왔는데 충남만의 보고서 형태가 있고 아울러 충남은 교육 현안에 대한 그 자체 계획서를 주고 그것을 압축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일단 보고서의 기본 형식을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보고서의 각 기본 형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충남 형식으로 처음부터 공부하지 말고 기본적인 걸 공부하고 나서 서서히 충남 형식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대전과 세종은 어떠냐? 세종은 어떠냐? 대전과 세종은 기획보고서 형태로 나기 때문에 이건 원론적인 걸 공부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각각 목차나 구성 형태에 대해서 보고서에 대한 기본 목차를 아실 필요가 있다. 제가 뭐 동영상에 다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은 충남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시험에 나기 때문에 그 최근 이슈가 되는 사항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슈. 각 교육청별 이슈 필요하고 이것은 점점 압축해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폭넓게 공부하다가 한 5월 이후에 나가서 교육청의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회 이슈는 면접에서 중요합니다. 사회 이슈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형식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연습하는 게 필요한데 최소한 30번 이상의 실행 연습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제시문을 활용해서 뽑는 훈련, 또 제시문을 추가해서 정리하는 훈련, 정책을 몰라도 유효적절하게 포장하는 훈련, 제시문을 뽑는 거, 내지는 추가적으로 압축해서 쓰는 훈련, 제시문에 없는 것도 쓰는 훈련, 이런 것들을 30번 이상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 이거는 주로 대전과 세종에서 해당하는데 특히 대전은 신유형 외부 위탁형 문제, 세종도 외부 위탁형으로 했는데 충남은 아직 내부에서 내고 있잖아요. 그 세종이나 이런 외부 위탁형 문제에 대한 거기에 맞는 그런 제시문의 분석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시문 분석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분석해서 네, 네, 그구나. 네, 그래서 제시문을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종도 마찬가지,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을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2, 30번 이상 해보지 않으면 시간 안에 쓸 수가 없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제한된 시간 안에 쓰기 때문에 제시문을 분석하고 빠르게 암기했던 내용들, 충남은 암기했던 내용, 대전은 제시문 분석을 통해서 압축한 내용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시문을 뽑는 훈련,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이 상당히 필요하다. 충남, 세종은 시간 내 보고서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연습을 안 하면 시간 안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다시 정리하면 충남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말씀드리면 충남 분들이 보고서에 대한 교육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기획 보고서 형태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보고서 형태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진 배경은 어떻게 쓰고 현황은 어떻게 쓰고 문제점은 어떻게 쓰고 또 개선 대책은 어떻게 쓰고 세부 추진 계획이나 기대 효과는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 형식을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 교육 관련 이슈, 충남은 이슈를 철저히 한 두세 페이지로 만들어서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의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연습은 30번 이상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경 지식을 버무려서 제시문 활용, 또 암기 내용, 그다음에 대전하고 세종은 신유형의 문제, 제시문을 분석해서 그 안에서 요약해서 또 압축해서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30번 이상의 제시문 활용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은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고서 평가 영역이 있는데 시도마다 다릅니다만 문제 파악, 논리 구성, 문장 체계, 표현의 정확성, 유도력, 논거의 적절성, 풍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료는 그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 한번 올려주면 좋겠다. 또 이거는 교육청에서의 자료에도 있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 조직관리, 전문성, 변화관리, 공직관리 5가지 항목으로 출제되는데 통상은 충남은 한 3문제 정도를 내고 세종이 제가 최근에 한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면접도 물어보고 일반 면접도 물어보죠. 실적 면접, 일반 면접을 같이 물어보죠. 그 대전 같은 경우에도 실적 면접, 과거에 실적 면접 물어보다가 내년부터는 일반 면접을 물어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세종, 대전, 공이 일반 면접의 출제 방향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은 그 개인의 실무 경험을 물어봅니다. 창의적 활동, 역경 극복, 보람, 실수한 사례, 즉 본인의 과거에 추진했던 그 경험이나 사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한 10가지 이상을 준비하셔서 정리해 놔야 됩니다. 이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3가지 시도가 똑같습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적 경험. 그다음에 조직관리는 조직관리죠. 이것은 주로 갈등 조정 능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체별 갈등 내지는 유형별 갈등은 업무에 대한 거 아니면 개인에 대한 거를 갈등 상황을 대비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본인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 갈등 상황이나 이런 예제로 다 나중에 드립니다. 갈등 조정하는 프레임, 틀을 본인만의 예를 들어서 분석 해결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틀을 대입해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책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 관련 정책 정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나오고 면접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면접을 아, 대비하기 위해서는 2, 3페이지로 자료를 정리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제가 드리기도 합니다. 웬만한 거는. 그 다음에 전문성, 보고서 작성 중에 보고서를 통해서 1타 2피죠. 1타 2피. 그 보고서 할 때도 공부하고 면접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 정책 이슈가 또 그 최근 이슈도 공부해야 되고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충남에서 나왔듯이 작년에 나왔었죠. 그거는 뭐 코로나에 대한 것들 많이 물었었죠. 또 최근에 MZ 세대라든가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갈등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뭐 여건이 되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변화 관리 능력에 대해서 필요한데 이것은 상황 변화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을 물어봅니다. 개인 조직에 대한 변화, 능동 적극 대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기피 부서에 발령됐을 때, 또 신설학교에 발령됐을 때, 또 아니면은 격오지, 산골이나 섬이나 이런 데 발령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지는 MZ 세대 같은 또 소통이 안 되는 세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변화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도 매우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 형태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과는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청렴도, 공직윤리, 소통, 청렴, 창의, 봉사, 내지는 여러 가지 정직, 여러 가지의 공직윤리를 내가 어떻게 발휘하고
과거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실현할 건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정리해 놓고, 또 하나는 그 말로 연습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거는 공직과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도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년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뜨는 문제는 사례형 문제를 종종 출제합니다. 사례. 아까 조직관리에서 나와 있던 거하고 유사합니다. 조직관리에서 나와 있는, 사고력에서 나와 있는 거, 개인의 실무 경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 그래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사례, 갈등 극복 사례, 창의적으로 업무 추진한 사례, 응? 그 사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례형에 대해서 이게 향후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업체가 문제를 출제하는 시도 같은 경우에 충남이나 세종 같은 업체가 출제하는 경우에는 사례형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사례에 대해서는 프렙 방식,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결론, 이유, 사례, 보완. 결론을 얘기하는 3단계 방식. 결론, 이유, 보완, 여러 가지 구조를 바탕으로 사례를 대입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사례를 10가지 이상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을 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실적을 풀어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체계적으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 번 말로 해보고, 또 30번 이상의 실전 연습, 구술로 계속 얘기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장에서 잘 안 나옵니다.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충청권에서는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 향후에는 압박 면접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도입된 시도가 몇 군데 있는데, 사례형 문제라든가 공직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추가 질문을 하는 형태입니다. 추가 질문.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질문의 예시 문제를 다 드립니다. 어떤 것들이 추가 질문에 나오는지. 우리는 지금 충청권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은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정리가 상반기에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내용에 대한 정리가 상반기에 다 끝나야지. 그리고 나서 형식에 대한 것도 중간중간 신경 써야 되는데, 발음, 억양, 표정, 자세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측면이 50%에 해당합니다.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약한 부분, 내가 말을 더듬는다, 아니면은 또 얼굴이 빨개진다, 목소리가 작다, 손 제스처를 너무 과장한다, 아니면은 앉는 자세가 삐딱하다, 걸음걸이는 어떻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말을 할 때 구조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통상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습이 안 돼 있고 그냥 친구하고 말하듯이 그냥 배경 설명을 장황하게 하죠. 그런데 면접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프렙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제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물어보는 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물어보는 대로. 평가자가 물어보는 대로. 그래서 장황하게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면접에서는 결론을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또 결론을 보완한다든가 사례를 얘기한다든가 해야지, 결론 중심으로 말하는 연습을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3단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시간 내 면접 내용을 표현하는 연습. 시간 안배도 중요한데, 충청권은 특징이 뭐냐면 면접에 답변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분을 충분히 주는 경우가 많은데, 충청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1분 남짓에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론 위주, 시간 안에 핵심 위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평가자가 듣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훈련. 있습니다. 면접평가는 사고력, 조직관리, 전문성, 변화관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여간 내용에 대한 숙지가 우선이다.
내용에 대한 숙지, 사고력, 내 아이 사례, 조직관리, 갈등, 전문성, 정책, 변화관리, 상황 대응, 공직관, 내지는 이건 공직윤리, 사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효적절하게 뭐 제가 숙제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이런 거를 분류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은 형식을 신경 쓰셔가지고 자신 있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지금 시도마다 실적 반영비율이 좀 다릅니다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충남 같은 경우에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이 증가하죠. 주급 이후의 실적인데 실적을 뽑을 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충남은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제도가 똑같은 거죠? 응? 일배수에서 일배수에서 그 하위 30% 애들이면 탈락하는 제도 똑같은 거죠? 네. 네, 안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잘 안 바뀌더라고요. 충남은 잘 안 바뀌어가지고, 음, 그, 모든 시도가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모든 시도가. 그런데 충남만 못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든 시도는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건데, 충남은 못한 하위 30%를 빼내는 그런 약간의 방식이 달라서 근데 대신 충남이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을 뽑을 때 정량화할 수 있는 실적을 뽑으셔야 됩니다. 학교든 어디든. 그래서 비교 증감, 정량으로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이면 더 좋습니다.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몇 명이 증가하고 금액 얼마가 뭐 감소하고 증가하고 또 뭐 이런 숫자로 나올 수 비교할 수 있는 실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뽑아도 좋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한 실적이면 더 좋고 이게 A, B가 합쳐져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그다음에 실적을 할 때는 타시도 전년도 타시도 실적 충남이면 충남 작년 실적 아니 타시도 실적을 다 가지고 분석해서 우수 실적을 바탕으로 내용이나 형식의 특장점을 추려서 그것을 바탕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냥 쓰지 말고 어, 실적은 제가 5월까지 빨리 완성하라고 제가 이렇게 아, 권유를 하는데 겨울에는 겨울에는 타시도의 실적이나 작년 실적을 다 분석해서 잘된 실적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토하는 시간이. 네, 나중에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그 다음에 그 검토하고 나면 내가 실적 보고서에 포함시킬 내용, 나의 주요 실적을 정리해야 되는데 본인의 실적 중에 특히 혁신적인 실적 내지는 정량화할 수 있는 실적을 뽑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적을 다 정리해 놓고 그중에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것인가 또 과정을 잘 설명할 것인가 정량 그 다음에는 흐름을 흐름을 유지하면 이건 가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대략적인 거 설명드리는데 실적을 보기 좋게 흐름화해서 만들 단계, 스텝이라든가 어떤 걸 만들어서 흐름으로 연결지어서 평가자가 내 실적에 어떤 친숙함을 느끼고 어우 정말 내 실적 내가 일한 것은 별거 없는데 이 사람이 쓴 것은 정말 예술이다. 지금 내가 과거에 했던 실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실적의 서술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썼다 할 수 있죠. 흐름을 유지해 가면서 특히 성과 중심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 지표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거기다가 지표에 있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 지표의 핵심 단어를 목차화해서 쓰는 훈련이 있습니다. 지표의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평가 지표대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되면 그다음 증빙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증빙도 증빙을 잘 확인해야만
해야만 내용을 풍성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5년, 10년 지난 학교에서는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때문에 증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얘기하면서 기억을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증빙도 찾고 사람들도 같이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정량화할 수 있는 실적, 성과 중심의 실적, 또 이런 것들을 찾고 그다음에 전체 흐름 바탕으로 성과 중심으로 쓰는 게 필요합니다. 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방식이다. 지표, 증빙사항을 준비하라. 그래서 차별화 방식으로는 도표나 흐름도, 수학 분석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입체화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 한자, 숫자, 수식어, 운율 이런 걸 통해서 차별화하는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잘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것들은 어떻게 영어나 한자나 숫자나 수식어, 운율 이런 거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걸 바탕으로 나를 잘 포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쓴 다음에는 그 수차례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고 계속 교정해서 딱 봐서 또 특히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보여주라고 제가 말을 얘기합니다. 어린 친구들한테. 그래서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참신한 단어를 넣을 수 있도록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5월까지 모든 실적이 완성되고 6, 7월 정도에는 수정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12월에는 11, 12월에는 분석하고 그다음에 내 걸 5월까지 써가지고 완성하고 나머지는 일부 조그마한 수정하는 이런 방식을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야 된다. 시험 제출 앞두고 부랴부랴 쓰는 사람은 좋은 결과 내기 어려워요.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사례형 문제를 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면접을 보기 때문에 실적 면접에서는 실적이 완성돼야만 실적 면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당기는 게 필요합니다. 최소 5개월간 실적에 정성을 쏟아야 된다. 정성을 쏟아가지고 특히 충남 실적 높기 때문에 정성을 쏟아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 파시도 거, 우리 거 분석해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적 면접은 실적이 완성된 경우에 중요 기출 자료, 실적에서는 물어보는 공식이 있습니다. 실적 면접에서는 물어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면접에서 주로 물어보는 공식을 바탕으로 개인별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계속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예상 문제도 실적 하나당 30개 이상의 예상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또 뽑아줍니다. 예상 문제.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적의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시고 제가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을 실적에서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용어들을 실적을 쓸 때 잘 활용해서 거기 단어로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아니면은 지표별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지표별로 실적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토론은 우리가 안 하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평가를 충남은 모르겠는데 동료 평가를 하는 시도가 많아졌어요. 대부분 많이 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대인관계 잘 관리하셔가지고 좀 대비회의가 필요합니다. 수행평가 통과. 다음에 제가 개인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한 서너 명 중심으로 이 정도 인원을 하는데 주로 뭘 하는 거냐면은 보고서 썼던 거를 비교 검토하는 방법. 제가 면접 숙제를 한 달에 40개씩 줍니다. 면접 숙제를. 보고서는 한 달에 4개. 면접 과제 한 달에 40개. 또 이슈는 주에 한 달에 한 두세 개 이슈 해가지고 줍니다. 이런 것들 제가 드리는 이런 자료들 바탕으로 복습 차원에서 스터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스터디가 없는 사람은 제가 이제 나중에 수강생들을 구성해서 스터디를 구성해 줍니다. 저희가 구성해줘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스터디를 해서
이걸 가지고 학원에서 나눠준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복습하는 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모임은 주에 1회, 2회 내지 정도 해가지고 하고 주의사항은 잡담이나 이런 것들, 갈등, 잡담 이런 게 많은데 최근에 스터디의 형태가 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스터디가. 그럴 경우에는 잡담이 좀 덜 하더라고요. 모이면은 잡담이 많고 시간허비가 많고 그렇습니다만 뭐 타시도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터디를 타시도끼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시도 말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수업의 장점은 뭐 이런 실전 연습이 가능하고 뭐 자료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접 연습은 한 10번 정도 실전 연습을 시킵니다. 타시도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단점은 통학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는데 줌으로 올해는 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원에 장단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혼자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혼자 공부할 때는 보고서는 교육정책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것을 핵심 사항 위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별 암기 노트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꼭 들어가야 될 단원 핵심 사항을 압축해서 2, 3페이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정책 자료를. 그다음 면접은 친구들에게 기출문제를 받거나 타시도 받아서 정리하고 매번 시사 이슈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참고해가지고 그다음에 면접을 녹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원 다닐 경우에는 제가 녹음 숙제를 줘가지고 이걸 체크하는데 혼자 공부할 경우에도 녹음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다음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자료를 정리하고 형식에 맞게 써서 반복 검증을 부탁하겠습니다.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를 바탕으로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단점은 개인 시간 확보에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독단에 빠지거나 객관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나 학원과 자율학습, 혼자 공부를 세 가지를 같이 버무려서 시간이 된다면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가지를 스터디도 하시고 필요하면 학원도 활용하고 혼자 공부할 시간도 확보해서 이것을 그 모든 매체를 다 활용해서 한 방에 끝내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 공부하는 세 가지 공부 형태를 바탕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다 그 카페에 올릴 테니까요. 환경 관리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빨리 붙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빨리 붙는 사람의 특징이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 자만 섞인 사람은 빨리 붙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약간 자만한 사람은 머리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뻣뻣한 사람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시험이 1년, 2년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성숙돼요. 성숙돼서 나중에는 결국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생활을 단순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주변, 가족, 지인, 즉 동료들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공부하는 기간에는 모임도 좀 절제하고 딱딱 여기 공부에 몰입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외롭고 또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라고 추천드립니다. 마음도 긍정적으로 먹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학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은 3단계, 제가 예습, 강의, 복습으로 이어지는 3단계 코스로 진행됩니다. 저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요. 기획력, 보고서 작성은 사전에 문제를 배부하고 쓸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 당일날 쓰게 만들기도 하고요. 당일날 실전같이 기획력을 공부하는 시간은 일요일 날인데 일요일 오전에 쓸 수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먼저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면접은 여기 오탈자가 하는데 월 40개의 문제를 줍니다.
면접 문제를 40개씩 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숙제로 주는 거죠. 숙제로 줘서 제가 제출 받아서 또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보고서도 체크해 주고 면접도 체크해 주는데 월 40개 정도에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따라오기도 버거운데 따라왔다 하면은 웬만큼은 이제 어떤 그 성과가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기획력 면접에 대해서 사전에 숙제를 통해서 먼저 해보고 예습하고 강의는 기획력 강의가 있습니다. 보고서죠. 일요일 날입니다. 오전 9시 오전에는 쓰는 시간을 주고 오후에는 강의를 합니다. 강의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노하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연습 해설 강의 해설 강의 그다음에 보고서 첨삭해드리고 우수 보고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4번 매주 일요일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매주. 이게 만만치 않겠죠? 시간이 힘듭니다. 사실은 따라갔다 하면은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있고 면접은 매주 토요일 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면접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주고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맨날 드려서 해설해 줍니다. 나올 만한 거.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모의 면접 연습을 합니다. 1대1로. 그 타시도에 면접 1등 했던 사람들이 와서 1대1 모의 연습을 해줍니다. 개인별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 작성에 대한 기본 이론, 실적에 대한 기본 이론, 어떻게 작성하는지 원리를 설명해주고 우수 실적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고 분석해줍니다. 왜 이게 우수 실적인지, 이게 왜 시원찮은 건지,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실적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분석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요일 날 이루어지고 보고서는 일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월 4회, 면접 연습은 월 1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충남이나 충청권에서는 보고서도 있고 면접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뭐 강의는 오후에 하지만 강의는 오후, 토요일 날은 오전 하지만 그 전에 보고서를 써보는 것들을 추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매주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빡빡하기도 하고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이상 1년 빡세게 하셔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 강의, 일요일 오후 강의, 토요일 날은 오전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매달 돌아가고 5주의 경우에는 한 주는 쉽니다. 경우에는 4번. 그다음에 실적 첨삭을 해드리는데 실적에 대한 실적 이론 강의하고 우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기본 이론이 끝난 다음 3월부터는 실적을 첨삭해드리는데 개인별로 첨삭을 합니다. 월 1회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첨삭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책 강의인데 교육정책 30선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달 이게 한 번씩 들을 수 있도록 최신 시사 이슈와 교육정책 해설 강의를 이제 월 1회 들을 수 있도록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1회씩 드립니다. 내용은 30가지인데 이거를 한 달에 다 듣지 마시고 시간 나는 대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몇 가지씩. 30개면 10가지씩 듣는다던가 10개씩 들어가지고 중요하게 나와야 될 정책들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 토론 해당이 안 되고 기획력 강의가 있다. 면접 강의가 있다. 실적 첨삭을 해준다. 정책 강의는 동영상으로 해준다. 이 위에 두 가지는 줌으로 실시간 강의고 이 정책 강의는 동영상 강의고 이것은 제가 메일로 해드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따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집단 토론 없고 그다음에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 스터디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스터디 구성을 해드립니다. 그 학원생들끼리 해서 그 했던 면접 문제 실적 초안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면은 보고서만 해가지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번. 그래서 1, 2, 3단계, 1, 2, 3. 첫 번째는 예습,
두 번째는 강의, 세 번째 복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간 지난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녹음을 또 시킵니다. 녹음하도록. 그래서 제가 숙제로 또 드리는데,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반복을. 여러분들 나이가, 연세라고 하기는 좀 젊고, 나이가 40 후반에서 50 초반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0 중반, 40 후반, 50 초반 중반인데 40 후반부터 자꾸 까먹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복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예전에 10대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을 1, 2, 3로 하시길 바라겠다. 그래서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재차, 3차 반복하시는 게 필요하다. 여기 스터디에서는 보고서 작성한 거, 또는 핵심 요약 자료, 면접 자료 다 드리는 거, 이런 거, 내지는 실적 이런 걸 가지고 같이 공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도에서 어렵다면 타시도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시도. 지금은 줌으로 하기 때문에 타시도에서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타시도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의 진행은 면접은 뭐 이렇게 오전 10시부터 해서 첫 시간은 실적 사례 정리, 둘째 시간은 면접 과제 해설, 셋째 시간은 면접 이론과 시사 이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접하고 실적을 하는 토요일 날 강의 시간표고, 일요일 날 시간은 오전은 실전 연습. 오전에 쓰셔도 좋고 전날 쓰셔도 좋습니다. 쓰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오후에 보고서 해설 강의 1시간, 우수 보고서 소개 내지는 보고서 작성 노하우, 이런 것들이 1시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토론은 안 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강의 내용에 뭐 면접과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드린다. 매주 10개. 그 다음에 실적은 첨삭한다. 작성 노하우나 연습해서 첨삭한다는 거. 보고서는 특강 보고서 작성에 대해 11월 달에는 보고서 작성 기본 원리하고, 그 다음에 12월부터는 계속 첨삭을 합니다. 11월은 기본 원리를 합니다. 11월은 면접이나 보고서 실적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의. 11월 달 강의가 매우 중요한데,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면접은 어떤 구조가 있는지, 실적은 어떤 원리에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11월 달에 하고, 그다음 12월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강사 소개는 이제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럽고 쓰다 보니까 쓰는데, 이거는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뛰는 그냥 코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 해년마다 지금 제가 여기 충청권은 이제 그 학원을 많이 안 다니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 뽑는 인원도 적고, 제가 이제 주로 주무대는 수도권하고 경남, 경상도권입니다. 충청도는 이제 간헐적으로 몇 분씩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연수 받는 사람 중에 대구 연수 합격자 중에 3분의 1 정도 이상은 저한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에는 동영상 강의가 이어진다. 12월부터는 강의 계획에 참조해가지고 이거는 실강의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외원 일시불 선납 같은 경우에 할인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다시 연간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에는 동영상 강의로 원리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기본 이론과 원리, 보고서, 면접, 실적에 대해서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하는데, 기초가 안 돼 있거나 처음 시작하거나 이런 분들은 11월에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달에 이런 것도 실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1월에 이런 원리를 안 하면 또 이렇게 그 성을 쌓는데 기초가 좀 약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듣게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그다음부터는 12월부터 5월까지는 실제 우수 사례를 분석하거나 면접의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설하거나 보고서를 써보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때부터는 그 실력을 다지는 시간인데 5월까지 이런 작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6월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심화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심화. 이거 좀 잘렸는데 6월부터는 심화, 6, 7, 8 심화, 9월은 마무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이걸로 시작한다. 영상으로.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제가 맨날 바꾸는데 그 올해는 줌으로 이제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엔 동영상, 올해 줌으로 하다 보니까 얼굴을 못 봐요. 사람들 잘 못 보고 그래가지고 간헐적으로 캠프를 운영할까 하는데 아까도 오전 시간에 했더니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캠프에 대해서 많은데 실적 완성 캠프, 면접 집중 캠프, 보고서 몰입 캠프 이런 것들을 하는데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연수원에서 숙식하면서 끝내기, 실적 끝내기, 면접 끝내기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얼굴 보면서 대면으로 첨삭해 주거나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몰아서. 그래서 올해는 좀 모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연수원에서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단기 실력 향상, 실력 고립감 해소 이런 것들이죠. 실력을 그 몰입해가지고 하는 거 그럼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 AI 면접 시스템은 작년에 제가 활용했는데 일부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부산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AI 면접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경기도도 이제 사무관에서 들어올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AI로 이거는 평가하는 건데 제가 그거와 별 관계없이 AI를 통해서 여러분들 면접을 훈련하는 연습을 시스템을 또 개발합니다. 이 작년에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중에 있습니다. 새로 개발하고 있어서 한 뭐 개발 중이지만 2월 이전에 나와서 이런 AI로 계속 연습하는 툴을 제가 수강생 위주로 활용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면접 시스템이 있다. 이런 걸 도입한다. 그다음에 강의 방식 11월은 기본 원리에 대한 동영상 강의로 기본 강의를 하고 처음 시작하거나 부족한 분에 대해 수강을 권장한다.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줌으로 본 강의에 여기는 이제 실시간 강의로 이제 써보는 강의를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는 뭐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시납할 경우에는 1개월 할인하는 정책을 쓰도록 한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청도 인천이고 충청도를 잠깐 보면요. 충남 세종인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 세종에 대해서 기획력 강의 그 실습 시간이 있고 강의 시간이 있고 월 4회 한다는 거 줌으로 하는 거. 면접에서는 아까 했습니다만 면접 실적은 토요일 날 오전부터 해가지고 그 3시간 월 4회 면접 연습은 월 1회 줌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 실적은 3월부터 월 1회씩 첨삭한다는 거 메일로 주고하는 거. 정책 강의는 희망자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 드립니다. 충청권에서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충청권에서는 정책 강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자뿐만 아니라 다 드립니다. 교육경제 30선을 매월 들을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로 이건 동영상 강의고 중강의 동영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캠프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뭐 아까 했던 겁니다. 보고서 작성 노하우, 보고서 작성 연습과 해설, 첨삭과 무수보고서 분석, 면접은 기본 원리, 면접 기출이 예상 문제, 모의 연습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 실적은 마찬가지 기본 이론, 우수 사례, 개인별 첨삭,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강료에 대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강의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됐고, 기획력하고 면접 실적 이렇게 한 과목만, 그래서 기획력만 한다든가 아니면 면접 실적 한 과목만 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분할 수강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부득이 강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작년보다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강의 시간이 많아지고 인력 투입이 많다 보니까 수강료가 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전도 똑같습니다. 대전인데 여기 대전 아까 여기에서 대전 그 지금 충북은 안 계시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에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획력, 면접, 실적, 실시검사. 여기에는 여기 있네. 여기 이 대전 같은 경우에도 요게 들어가는데 그게 빠져 있네요. 정책 강의에 대해서 다 드리겠다. 교육 정책 강의에 대해서 30강을 매월 드리겠다는 거 그걸 빠져 있네요. 정책 강의 대전, 광주, 부산 됐습니다. 대전을 저 위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전부 그렇고 이 뒤에는 이 뒤에는 이 뒤에는 기출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각 시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카페에다 올릴 테니까 올해 나와있던 기출문제죠. 올해 2021년도 기출문제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것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참고로 보셔서 이거에 대한 해설은 강의 시간에 해드리는데 문제반이라도 뭐 이거는 강의를 듣든 안 듣든 드리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경남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출 문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뭐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묻는 거에 혹시 궁금한 거에 대해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뭐 여기는 숫자도 많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아까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도권에서는 제가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30분. 여기는 충청권은 뭐 또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성격상 속내를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채팅으로 질의응답 있는 거 있습니다. 오전 경기 영상이요? 네, 경기 영상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경기 영상도 다 올려놓을 테니까 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하면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혹시 많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랬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을 혹시 많이 하시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중활용 강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네네네.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참석을 못했을 때 따로 이렇게 동영상을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지금 해드리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해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혹시 빠지게 되는 때는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화분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녹화하고 있어서 녹화분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릴까 지금 그런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이 물어주세요. 실적 첨삭이 뭐 월 1회로 이렇게 마지막 주 매월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음, 제가 쓴 그 자기계술서에 대해서 매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매월 이제 뭘 고쳐라 내지는 뭐가 어떤 그렇게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언해주고 첨삭해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건데 내 거를 써준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대신 써준다. 이렇게 헷갈리시는 것 중에 우리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내부에 실적 전문.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내 실적을 대신 써주는 건 아니고요. 실적을 분석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 좋고 나쁘고 그래서 어떤 걸 고쳐야 된다. 어떤 방향을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 계속
평가해주고 제시해줍니다. 음. 뭐 반응이 작년까지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1년, 2년 한 게 아니고 한 7, 8년 정도 했는데 그냥 웬만큼 저거는 있는 것 같아요. 줌으로 면접 코칭도 예, 맞아요. 해주는데 아유 해줍니다. 해주는데 아이고 죄송한데 다 10번을 해주는데요. 죄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한 10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타시도에서 면접에서 1등, 2등 했던 분들이 와서 해줘요. 줌으로 타시도에서 1등, 2등 하고 또 실제로 면접관으로 많이 가신 분들이 와서 이제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비가 좀 들어갑니다. 한 1회에 4, 5만 원,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죄송합니다. 돈을 받아서 죄송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동원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칭도 줌으로 하고 그 줌으로 안 할 때는 만나서 했습니다. 다 해줬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뭘 고치라고 해주고 다 지도해줍니다. 네, 월 수강료를 그러니까 월 40만 원씩 내고 이제 면접할 때는 이게 회당 5만 추가 원, 요금이 든다는 거죠. 네, 5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제가 금액 얘기할 때가 제일 죄송하고 더 싸게 못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안타까움과 죄송함이 있습니다.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같이 하기 때문에 첨삭을 같이 하고 면접 첨삭 여러분들이 내는 면접지를 많은 사람이 붙어서 첨삭하거든요. 보고서도 첨삭하고 다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적도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해주고 실적 첨삭은 무료입니다. 실적 첨삭, 면접 과제 첨삭은 다 무료인데 1대1 면접 코칭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코칭하는 부분은 유료입니다. 아까 실적을 첨삭하거나 면접 자료 첨삭, 보고서 첨삭은 다 무료입니다. 근데 이제 1대1 면접 코칭은 외부에서 와서 실시간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 추가 비용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네. 면접 그 코칭하는 거는 음, 월 1회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달에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어, 네. 작년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신청자가 많아서 그냥 그 10번을 한꺼번에 내던가 그런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안 한 부분은 반환해줬습니다. 빠진 경우에는 마지막에 정산해서 반환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회마다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내고 마지막에 10번이 안 된 경우에 뭐 난 3번을 못했다. 그러면은 3번에 해당하는 것만큼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정산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그 면접 연습하는 거는 오후 1시 이후에 하는 건가요? 면접 연습이요? 예. 그거는 그렇죠. 이제 겹치지 않도록 짭니다. 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로 막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공휴일 그 연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5주차, 연휴차 이런 때를 많이 활용합니다. 면접 연습할 때는 1대1로 하는 건가요? 네, 1대1로 하는 거죠. 1대1로 그렇습니다. 그, 그 대구 연수원에 제가 충청권은 여러분들이 저를 낯설어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대구 연수원에 가면은 가서 이제 제가 연수원에 요즘에는 이제 1대1 줌으로 연수를 받으니까 안 가는데 합격자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게 뭐냐면은 1대1 면접 코칭이었어요. 이게 그 약점을 다 파악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기 때문에 또 찍어주고 뭘 해라, 뭘 고쳐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은 그때 세 번째 면접 코칭 하셨던 분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분한테 제가 너무 혼났는데 그분 덕분에 합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접 코칭이 옛날에는 한 서너 번밖에 안 했는데 합격자들이 이걸 대폭 늘려라 해가지고 지금 10번까지 늘리는 거예요. 1년에 10번 하게 됐어요. 이게 저는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많이 합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해서 고쳐요. 자기 거를 고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또 외워라니 특강? 아, 특강은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 같은 거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파이널 특강 시험 앞두고 한 2, 3일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 그거는 올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봐가지고 어, 그 중간에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올해는 캠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어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강 간헐적으로 뭐 많이는 없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강의는 다음 주부터 신청을 하시면 돌아오는 주부터 신청하시면 아까 질문 중에 11월 달만 열어줍니까? 저한테 물어주셨는데 제가 더 열어둘 테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제가 두세 번 들을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한 번 들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두 번, 세 번 이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보고서 쓰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두 번, 세 번 들을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12월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대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런 악용만 하나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용하는 거, 선의를 악용해서 뭐 그런 것만 안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본 강의는 12월 첫째 주부터 신청 가능한 그때 또 그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신 분 여기 그 여기 오늘 호스트라고 돼 있죠. 호스트 있어요? 그 호스트에게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공지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보내세요. 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어, 이제 없으세요? 기획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음, 틀이라든지 보면 보통 그 개인에 맞는 틀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음. 그러면 그 강의할 때도 그런 틀에 대한 것도 혹시 해주시나요?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 구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11월 강의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돼서 약간 응용틀은 이제 응용하는 경우에는, 12월부터 12, 1, 2, 3, 4 할 때마다 이제 응용틀이 조금씩 알려드리고, 11월에는 기본 구조를 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11월에 꼭 처음 하시는 분들은 들으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막 광고하는데 그걸 떠나서 기본 강의는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는 비용이 기획력 30, 면접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안 따질 테니까 토탈해서 다 해드릴 테니까 들으셔서 기본 틀을 익히시길 바라겠어요. 틀만 익혀도 여러분들에게 기본 공부하는 데 도움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 틀은 11월에 다 해드리고 심화된 좀 특화된 거는 그 보고서 쓰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동영상 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그 시간이 안 되면 그 뒤에 들어도 되는 거죠? 줌 아니면 동영상. 동영상 11월에 하는 거. 11월에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래요. 횟수 제한을 근데 너무 한 5, 6개월 있다가 듣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 11월, 1월 약간 가능한 빨리 들으세요. 겨울에. 네, 네. 횟수 제한, 약간 가급적이면 편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강의 동영상도 그러면 횟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분인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욕심내지만 여러 번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제가 더 열어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마음 같이 못 들어 이거요. 예? 낮에 근무해야 되고 예? 저녁 때 또 집에 와서 또 일하고 하는데 이걸 다 쫓아가기 어려워요. 이걸 정말 실적 내라고 할 때 제때 내고 또 보고서 쓰라고 할 때 쓰고 면접 하라 숙제 하라고 할 때 하고 이거를 하는 사람은 거의 붙게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게. 그런데 굳은 결심을 하고 따라오시면 그나마 그 나름대로 뭐 소기에 제가 100% 합격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스파르타 계속 뭔가 책은 한 달까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제 하시길 바라겠어요. 꾸준히 하시면 뭐 뭔가 돼도 될 거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여기서 충남 아닌 분 있나요? 충남은 내년에 몇 명을 뽑나요? 충남 아닌 분은 어디인가요? 박성철님은 어디인가요? 아, 경기세요? 경기는 오전에 했는데. 하여간 그 경기도 아까 많이 들어왔었는데 거기 촬영해놨으니까 거기에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합격률 얼마나 되나요? 저요? 네. 그 우선은 어, 뭐 제가 얘기하다 보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어, 영양평가 강의를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저한테 1년에 몇 명 정도 배우냐면은 2020년도에는 한 300명 배웠어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올해죠. 올해는 제가 줌으로 바뀌고 딴 거를 좀 하느라고 올해는 한 150명 배웠어요. 줌으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 안 하니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공부하러 왔다가 시험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충남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경기도, 경남, 뭐 인천 여러 가지 시험 대상 아닌 경우 강원도 그냥 와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 붙는 것 같아요. 두세 혹시 명은 제 능력이 한계이기도 하고 다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근데 충남은 어떤 구조냐면은 1배수 안에 들으면은 30% 아예는 안 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합격하기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그 다른 시도에 비해서 쉬운 거예요. 혹시요, 저기 음.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쪽집게처럼 짚어주시는 것도 음. 있나요? 제가 충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과외도 정말 저한테 막 목을 졸라가지고 과외를 해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제가 2개 찍었는데 보통 2개, 1개, 2개 찍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었어요. 네, 거의 그 충남은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압축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충남은 2문제를 내잖아요. 2문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2개나 3개만 공부하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수험생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넓게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한 마지막 돼서
8월, 9, 8월 정도 돼서 한 10개 정도를 좀 더 강화해서 공부한다든가 그런 거는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만약에 충남회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실적 정책 강의는 괜찮은데 기획력 강의에서요. 기획력 강의에서 약간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 게 필요 있어요. 보충 설명. 기획력 강의가 음? 강의에서 그 충남하고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여간 뭐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충남에 대해서는 그 수강생이 이제 숫자에 따라서 네. 제가 그냥 그 충남에 작년에는 제가 재작년에는 충남이 좀 왔었는데 여러 명 작년에는 거의 안 하다 보니까 하여간 제가 알아서 맞추겠습니다. 기획님. 그렇고 또 다른 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줌으로 지금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예년에는 충남 사람들이 서울로 왔었어요. 서울 강의실에 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줌으로 해보니까 저도 편하고 수강생도 편하대요. 응?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충남에서 있잖아요. 천안에서 매주 그 기차 타고 서울역까지 오는 게 그것도 좀 힘든 일이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 줌으로 하려면 안 보니까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요. 보니까 다. 안 되면 녹화로 듣고. 네, 네, 대략은 됐고 또 충남은 만약에 있잖아요. 그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충남은 혹시 그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제 전화번호 말씀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저한테 충남이라고 좀 알려주세요. 보자. 충남이라고. 충남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전화번호를 써놨어요. 혹시 충남 분들 들으시면 충남은 문제 패턴이 혹시 작년에 그리고 들으시면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본인이 충남이라고. 그래야 제가 충남에 맞춰서 좀 더 문제 구성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충남이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독특해.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략적인 거 된 것 같은데 또 어, 질문은 없으시죠? 또 네.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물어보고 싶을 때는 저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거는 우리 실무자 박준희 팀장한테 물어보시면 좋고 아니면 내용이나 이런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이 자료는 카페에 올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마칠까요? 마쳐도 되겠어요? 어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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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세요, 이제. 네. 네, 반가웠습니다. 네.